기억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존재이다. 당신의 과거를 치유해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용서다. 그런데 이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실수를 한다는 사실보다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 실수와 문제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우리 문화 속에는 어떤 분야에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수는 나쁜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렇게 꽉 막혀있는 분위기이다 보니 기회를 잡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과감하게 꿈을 좇으며 가치관을 지켜나갈 만한 여유를 가기란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해서든 실수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도 해보기 전에 지레 포기해버린 채 그저 그런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다. 실수를 저질러도 괜찮아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성장의 가능성도, 안전지대를 벗어나 마음껏 모험을 할 자유도, 훌륭한 업적을 남길 여력도 없어지는데 말이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실수를 하며 오히려 인생의 최대 실수는 실수 때문에 기가 죽고 실수 때문에 인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당신이 실수를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실수를 통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수를 통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실수를 깨닫는 능력도 높아지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자기 신념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이다. 신념을 지켜나가는데 실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때마다 실수를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우면 실수를 통해 앞으로 얻게 될 통찰력과 많은 선물들을 기대하라. 그동안 가져왔던 실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실수를 저지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도전을 받으며 더욱 풍성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라. 실수를 통해 오히려 소중한 교훈을 얻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욱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고통을 피한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약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실수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느긋이 먹어라. 우리는 때로 그 누구보다도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 난 나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으며 인생의 기쁨을 누릴 가치도 없어 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생겨나 그 비판은 정말 사실이 되어버린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책할수록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저 바닥으로 떨어져 간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나의 재능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차단된다. 계속 자아를 비판하면서 못마땅한 자신에게 화를 내고 그 상황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조차 회피해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피하려 들고 왜 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결국엔 자신의 결점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연민으로 이어간다. 결과적으로 지나간 실수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불가능해진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게다가 남을 용서하고 내가 희생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용서를 통해서만 이 자기 탓, 남 탓이라는 하얀 곡선에서 벗어나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사실 실수는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이지 그 사람의 됨됨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곧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 실수를 교훈 삼아 행동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싫은 부분이 나타날 때 그걸 못 견뎌야 한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그것이 남을 용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그동안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시켰던 생각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자기애가 싹트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남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인간관계와 건강, 그리고 자아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이해하고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공감을 해야지만 상처로 얼룩진 당신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 당신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보자. 그래야만 분노 대신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새로운 길을 닦을 수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분노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자. 따라서 용서를 통해 당신은 미래의 자기 모습, 자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것을 아물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된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말을 주워 담고 실수를 인정하라. 아무 생각 없이 말해놓고 지키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인정하라.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의 악수를 청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상황을 좋은 쪽으로 이끌면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당신이 입힌 상처의 크기에 적합해야 하며 상처받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수한 부분, 상처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만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헌신하며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데 빛을 밝혀줄 것이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그 실수 때문에 생겨난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당신이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상대방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을 위안으로 삼아라. 그래야만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올인할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난 지금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을 열어두되 이미 일어난 일의 한 막을 마무리 짓고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로 마음먹은 그 용기를 자축하라. 경솔하게 행동했던 지난 일들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면 더 이상 지나간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이제부터 더욱 남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당신은 세상에 적대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대신 자유롭게 당신을 표출할 수 있다. 내 탓, 남 탓을 하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당신의 모습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누구보다 강한 당신의 모습, 누구보다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